우린 스스로를 꽤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선택을 할까요? 오늘 인간 본성에 관한 이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집론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라는 이상, 그리고 종종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현실, 그 사이의 깊은 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옛날 철학자들이 상상했던 완벽하게 합리적인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죠. 자, 옛날 고대 그리스나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성, 즉 로고스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린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이 OS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같은 틀을 파악하고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하고 실제 우리 모습은 좀 많이 다르죠.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인지 편향에 쉽게 빠지고 증거보다는 그럴듯한 비유에 혹하고 또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감정이 논리를 이기는 건 뭐 일상다반사고요. 바로 이 지점, 이상과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저 멀리 고상한 이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뇌, 그 안에 아주 깊숙이 내장된 회로에서 찾아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의 전망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에 아주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아주 뿌리 깊은 편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핵심이 뭐냐? 바로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똑같은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심리적으로 거의 2배는 더 크다는 거예요. 얻는 것보다 잃는 걸 훨씬 더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보세요. 손실을 피하려는 이 합리적인 욕구가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결정으로 몰고 가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수익이 좀 낮다고 너무 빨리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손실이 났을 땐 본전 생각에 못 팔고 버티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거 다들 경험 있잖아요. 잃어버린 돈을 되찾겠다고 도박에서 더 큰 판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의 손실 회피 심리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가 어떻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보통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때 은유, 즉 비유를 많이 쓰죠.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유라는 생각의 틀이 때로는 우리의 사고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논쟁이에요. 우린 논쟁을 전쟁이라고 생각하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내 입장을 방어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은 격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라는 은유 때문에 우리는 논쟁을 할 때 협력해서 더 나은 답을 찾기보다는 상대를 이겨야 할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은유의 함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원래 과학적인 의미는 자연 선택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자, 이런 합리적인 틀이었어요. 이타적인 행동도 이걸로 설명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기적이라는 단어 하나가 엄청난 오해를 낳았죠. 마치 유전자가 정말 이기적인 목표를 가진 존재고 인간은 그저 유전자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식으로요. 완전히 잘못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 이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기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은유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멋대로 해석되면서 운명론이나 극단적인 경쟁을 정당화하는 파괴적인 생각으로까지 번져나갔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엔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나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게 합리적인 거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젊은 음악가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열정도 넘치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특히 아버지와 사회는 그의 새로운 시도를 불온하다고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꿈을 접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 압박하죠. 결국 이 친구는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사회가 보기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위험을 피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개인에게는 어땠을까요? 이건 자신의 재능과 열망을 모두 짓밟아버리는 지독하게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결과였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합리성이 얼마나 결함투성이인지 세 가지 단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새로운 정신, 바로 인공지능, AI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AI 연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기억, 추론, 학습 능력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효율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UN 미래 포럼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지금의 AI는 계산이나 패턴 인식, 데이터 학습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지만 아직 농담이나 비꼬는 말을 알아듣거나 말 속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건 못하죠. 바로 이 미묘한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아직까진 우리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나 많은 편향과 은유의 함정,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 얼룩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결함투성이 합리성을 그대로 복제해서 기계의 마음속에 심어도 괜찮은 걸까요?